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대학에서 교육을 할 때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태제대학교에서는 모든 교과목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6대 역량이라고 하는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과목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다양성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세계의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이게 교양 과정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에서도 이런 것이 다 녹아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20명 정도가 토론하는 수업으로 돼 있어서 학생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덧붙여서 태제대학교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교육혁신원, 그다음에 글로벌 선도원, 학생 성공원 같은 데가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교과목을 저희들이 디자인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주도 설계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비교과 과목들도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멘토들이 그것을 갖다 설계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제대학교의 특성은 다른 대학은 교수님, 학생, 행정직원이 있지만 저희는 행정은 아주 소규모고 오히려 도와주는 여러 아카데믹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가장 성공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대나 스탠포드 나와서도 그 정도의 커리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은 학생들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세기에는 교수님들이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이 알고 계신 교과 내용을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식의 학습 계획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방적인 교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제대학교는 21세기형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학업 계획표에서도 교수 목표가 아니라 학습 목표가 있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모든 수업들은 교수님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사전에 읽고 사후에 읽고 스스로 깨우치는 학습 방법을 한 다음에 수업 강의 시간에는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능동 학습형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학생들은 모든 과목이 20명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캔버스라고 하는 LMS, 저희가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줌 같은 것을 활용하는데 저희는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파악해서 예를 들면 발언한 시간들 같은 것이 실시간으로 파이 차트로 나오게 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들하고 개발을 한 인게이지 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학생들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수업이 끝나게 되면 교육혁신원에서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모든 수업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학생은 비판적인 사고력이 좀 부족하다, 어느 학생은 창의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분석해내갖고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고요. 교수님들은 그 학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매주 피드백을 해갖고 또 토론을 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가를 하게 되고 해서 모든 내용들 자체가 교과, 비교과가 학생의 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대학에서 강의형으로 대형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업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예, 태자대학교 교수님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하십니다. 이미 저희가 모신 교수님들도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거기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신임 교원이 되게 되면 12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레슨 플랜이라고 해서 교과목 100분짜리 수업 동안에 5분 있다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5분 있다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학생들을 어떻게 그룹핑을 해서 토론시키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미리 사전에 시나리오 쓰듯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는 뭐 미국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뉴어라고 해서 정년이 보장이 되면 이제 정년하실 때까지는 아무런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하지 않는데 저희 태자대학은 모든 교수님들이 정년 보장이 없고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규 교수님들 말고도 애정 프로페서라고 해서 겸임 교수님들이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에미넌트 프로페서라고 얘기해서 미국의 예일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들이 1년에 2-3번 정도씩 특강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4-5분을 모셨는데 한 20분 정도를 저희가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같은 분들처럼 세계의 글로벌 리더들이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학생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저희는 교수진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교수층으로 돼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고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교수 운영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좋은 교수님들이 하게 되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장학 프로그램은 굉장히 학생에 맞게끔 그러니까 니드 베이스, 필요에 의하면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저희 태자대학교에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등록금이 저희가 1년에 외국 학생들은 15,000불이고 국내 학생들은 900만 원 정도 1년에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장학금 분위로 봤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등급까지는 전액 모든 등록금, 기숙사비, 그다음에 외국에서 체제하는 비용 이런 거 전부 다 무료. 예를 들면 스터디 투어에서 실리콘밸리를 3주 가는 것, 그다음에 유럽 문명사를 위한 그랜드 투어 4주 내지 6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의 이사장님이신 조창걸 이사장님이 전액 다 부담하는 장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워크 앤 스터디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을 함께 지도해주고 기숙사에서 도움을 주고 할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굉장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프로그램인데 뛰어난 우리의 학생들이 나중에 세계의 탑 그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진학한다든가 했을 때 그쪽 대학에서 장학을 받지 못하면은 저희가 전액 장학금을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아주 뛰어난 전 세계에서 탑5 대학 같은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유엔이나 이런 데 인턴으로 가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들은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은 생활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3천만 원까지 생활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싱크탱크를 간다든가 아니면 NGO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그 정도의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글로벌 리더로 커나갈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후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장학금 분위가 6등급 이상이 돼서 등록금을 내야 되고 기숙사비를 내야 되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도 이제 장학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장학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태제대학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20세기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커다란 캠퍼스를 갖추고 있고요. 그 안에서 체육도 하고 예를 들어 도서관도 가고 구내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했는데, 이거는 갇혀진 공간인데 저희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를 서울, 동경, 뉴욕, 홍콩, 모스크바 이런 5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동네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네의 도서관 하면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갖고 생활 자체의 공간은 도시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우리의 캠퍼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서울에만 하더라도 제가 있는 태제관뿐만 아니라 해화동에도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고, 여러 군데 또 기숙사도 따로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생활 자체는 도시 전체를 즐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데 모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캠퍼스를 개발을 해서, 메타버스 캠퍼스가 바로 태제관 옆에 있는 창덕궁과 같은 모델을 통해서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면 시설들, 규장각 같은 것을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영화당을 강당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제일 유명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 회사인 인게이지 회사에는 약 300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옥스퍼드 대학교의 도서관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태제의 캠퍼스로서 활용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슈, 글로벌 이슈, 글로벌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에는 우주정거장에 메타버스 캠퍼스가 있어서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토론하는 그러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공간의 확장성을 가지고서 캠퍼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서울의 어떤 지역 안의 캠퍼스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요, 대부분 교환학생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여행을 간다든가 해서 세계를 좀 다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정확하게 프로그램화된 그러한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세계의 4개 나라, 한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나라에 가서 한 학기씩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수업도 듣고 현장 체험을 합니다. 그 4나라들은 지난 20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었는데 그 모든 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20세기에 초강대국이 됐는가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경, 뉴욕, 홍콩, 모스크바에 가서 그 도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시빅 프로젝트를 전공 과목 이외에도 자기들이 팀을 짜서 또 개인적으로 멘토의 지도를 받으면서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빅 프로젝트로 하게 되고, 나중에 4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논문 쓰듯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서 문제 해결형 인재로서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20세기까지 유럽의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21세기에는 동양의 문명이 화합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20세기까지의 문명사, 유럽 문명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주에서 6주 동안 저희 이사장님이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해갖고 학생들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아테네겠죠.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된 피렌체, 베니스, 동서양 교육의 처음 출발점, 그다음에 이스탄불, 그다음에 카이로 같은 데를 다니면서
유럽 문화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를 가장 앞서 나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주 동안 체류를 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턴을 하고 그런 글로벌 기업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을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졸업한 다음에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장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탄탄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예를 든다면은 뭐 센터들, 학생 상담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그냥 교수님들이 보직의 개념으로 맡아가지고 일을 하시고요. 전문 연구원들이 아닌 일반 행정직원들이 이것을 보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학생성공원, 그 교육혁신원, 그 다음에 글로벌 선도원 뭐 이런 다양한 원들이 한 10개 정도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0명 정도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학생 성공원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담당하는 멘탈 헬스 센터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사회적 가치를 키워주는 소셜 밸류 센터라든가 리더십과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위한 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박사급의 연구원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다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굉장히 저희가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내 학생이 한 100명, 외국 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태제관 여기 이제 메인 본관에 오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다든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오픈 스튜디오 말고도 스튜디오가 한 3개가 추가로 더 있어서 총 4개의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의 뭐 연극을 한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이것이 강화가 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